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한 가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묻는다.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코인이냐. 그러나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 가장 수익률이 높은 곳은 단 한 군데였다. 바로 나 자신이다. 자본이 없는 평범한 직장인에게 남은 유일한 자원은 시간이다. 돈은 월급날 잠깐 스쳐 지나가지만 시간은 매일 공평하게 주어진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직장인이라면 하루 2시간을 3년 동안 온전히 나에게 투자해라. 그러면 내 월급 이상의 소득원이 반드시 하나는 생긴다. 이건 재능의 문제가 아니다. 습관과 구조의 문제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못한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30년, 40년을 살아도 이 질문 앞에서 말이 막힌다. 자신을 정의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남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산다. 투자도 창업도 부업도 모두 나라는 사업체 위에 올라가는 것인데 정작 나라는 회사의 정관 한 줄이 없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써야 할 문장 하나를 제안하고 싶다. 나는 이것을 자기선언문이라고 부른다. 거창한 글이 아니다. 단 3줄이면 된다. 첫째 줄에는 나의 과거를 쓴다. 저는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온입니다. 저는 5년간 육아에 전념해온 엄마입니다. 유창하게 쓸 필요 없다. 그냥 사실을 쓰면 된다. 남들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이 줄은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선언이다. 둘째 줄에는 나의 현재를 쓴다. 지금은 회사에서 재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력 단절 상태이지만 다시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정직하게 적어라.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막막하면 막막하다고 써도 된다. 중요한 것은 도망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힘,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줄, 여기가 핵심이다. 나의 미래,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돈 문제를 해결해주는 재테크 강연가가 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40대 이후 커리어 전환을 돕는 경력 설계 코치가 되려 합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당신의 꿈이자 동시에 계약서다. 오늘의 나가 내일의 나에게 쓰는 약속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 회장님, 저는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말에 이렇게 답하고 싶다. 좋아하는 걸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결핍을 정직하게 바라보라. 살이 너무 쪄서 평생 다이어트에 매달렸던 사람은 누구보다 살 빼는 마음과 실패의 아픔을 잘 안다.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은 직장 내 인간관계의 지옥을 안다. 경력 단절을 겪은 사람은 재취업의 두려움과 눈물을 안다. 이 결핍이야말로 당신만의 원석이고 나중에 세상에 팔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야기이자 솔루션이 된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고 말하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평생 씨름해온 결핍을 찾아라. 그리고 그 결핍을 해결하는 과정을 기록하라. 이때 가장 좋은 도구가 글이다. 블로그가 되었든 노트가 되었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서랍 속에서 썩는 생각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나는 기록이다. 평범했던 시절의 기록이야말로 가장 큰 무기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 말하는 성공담은 대개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린다. 원래 잘난 사람이 더 잘된 거지. 그러나 빚에 시달리던 사람이 빚에서 벗어나는 과정, 늘 실패하던 사람이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 늘 무시당하던 사람이 존중받기 시작하는 과정은 다르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자기 얼굴을 투영한다. 저 사람도 했는데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이 공감이 쌓이면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이면 결국 그것이 돈을 버는 구조가 된다. 당신이 오늘 당장 할 일은 복잡하지 않다. 주식 계좌를 여는 것도 대출을 알아보는 것도 멋진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것도 아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종이 한 장을 꺼내고 펜을 들고 세 줄을 쓰는 것, 과거이나 현재이나 그리고 되고 싶은 나, 이 세 줄이 쓰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남의 회사에만 매달리는 직장인이 아니다. 나라는 회사의 첫 번째 경영자가 된다. 투자의 시대에 모두가 주식 종목을 묻는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이렇게 말하고 싶다. 처음 3년, 하루 이 시간만큼은 종목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투자해라. 그게 이 시대에 가장 남는 장사다. 사람들은 말한다. 회장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공부도 부족하고 기술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현실을 깨닫는다.
준비가 되어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해야 준비가 갖춰진다. 삼성을 만들 때도 그랬다. 나는 완벽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쌓아 올렸다. 평범한 사람들의 성공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쌓기 포지셔닝로 넘어가야 한다. 자기 선언문이 나라는 회사의 정관이라면 쌓기 단계는 시장에 나를 알리는 영업 활동이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다. 제가 뭘 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뭘 팔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순서가 잘못되었다. 먼저 나를 정의해야 올릴 것이 보이고 과정을 기록해야 팔 것이 생긴다. 블로그가 되었든 노트가 되었든 SNS가 되었든 상관없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단 하나다. 하루 한 줄이라도 나의 과정을 남기는 것이다. 사람들은 결과에만 집착한다. 몸이 좋아진 후에 올릴게요. 돈 벌기 시작하면 기록할게요. 경험이 쌓이면 공유할게요. 그러나 결과로 시작한 사람보다 과정으로 시작한 사람이 시장을 지배한다. 땀 냄새가 나는 초보의 기록, 실패와 결핍이 드러나는 솔직한 문장들, 남들에게 부끄러울 것 같았던 그것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완성된 영웅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영웅이 되어가는 이야기에 자신을 투영하기 때문이다. 나는 경영자로서 수많은 인재를 뽑아보았다. 능력이나 스펙보다 먼저 확인한 것은 단 하나였다. 이 사람은 얼마나 꾸준한가. 삼성은 늘 꾸준한 사람을 믿었다. 꾸준한 사람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들의 하루 한 줄은 어느 날 1000줄이 되고 그 1000줄이 훗날 브랜드가 된다. 이제 당신의 과정도 마찬가지다. 남보다 뛰어나려고 하지 마라. 대단한 기술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당신이라는 평범함이 가진 시장의 힘을 먼저 인정하라.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정말 블로그 한 줄로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한다. 예, 가능합니다. 단 3년 동안 계속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100일도 버티지 못한다.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회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칭찬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에 남는 기록은 보상을 서두르지 않는 사람들의 것이다. 꾸준한 축적은 어느 순간 앞사람을 단숨에 추월한다.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당신을 주목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의 기록은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재평가된다. 나는 이 과정을 수천 명에게서 보았다. 2년 동안 꾸준히 글을 썼던 평범한 직장인이 어느 날 강연 요청을 받고 책 계약을 받고 회사도 부업 제안을 한다.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다. 능력이 아니라 증명이 필요한 시대다. 그리고 증명은 말이 아니라 기록에서 나온다. 쌓기 단계는 돈이 드는 과정이 아니다. 카메라가 없어도 된다. 장비가 없어도 된다. 단지 오늘의 나를 남기기만 하면 된다. 오늘의 한 줄이 내일의 길을 만든다. 내일의 한 줄이 1년 후에 직업을 만든다. 3년의 기록은 결국 당신의 새로운 생계와 브랜드를 만든다. 나는 평생을 기업가로 살며 깨달았다. 세상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쌓아 올린 꾸준함에 더 큰 신뢰를 보낸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오늘 하루의 과정 하나를 세상에 남겨라. 그 기록이 쌓일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이 누구인지 알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소득은 움직인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새로운 궤도로 옮겨가기 시작한다. 쌓기의 단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비로소 세 번째 단계가 열린다. 나는 이것을 확장 프리 엑스팬디라 부른다. 확장이란 거창한 사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 이미 쌓아온 기록, 경험, 결핍의 극복 과정, 작은 전문성들이 서로 연결되며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회가 번져나가는 현상이다. 사람들은 종종 언제 확장이 시작되나요? 라고 묻지만 확장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부르는 순간 시작된다. 시장은 조용하지만 정확하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손을 내밀고 기록된 사람에게만 말을 건다.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다. 기회는 실력보다 기록을 먼저 찾는다. 확장이 시작되는 장면은 대부분 비슷하다. 블로그 글 몇 줄이 하나둘 검색에 걸리기 시작하고 낯선 사람 하나가 조용히 댓글을 남긴다.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검색해보고 이 사람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 하고 연락한다. 강의 요청, 인터뷰 요청, 작은 프로젝트 협업, 전자책 제안, 이런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지난 1년, 2년 동안 당신이 남겨온 수백 개의 흔적들이 만든 결과다. 기록은 씨앗이고 확장은 꽃이다.
꽃이 피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조급하다. 한 번 쓰면 반응이 오길 바라고 한 달만 하면 돈이 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 시장은 늘 묻는다. 넌 정말 꾸준한가? 정말 진심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라진다. 반대로 성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간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 시장이 먼저 다가와 정체성을 부여한다. 아, 이 사람은 재테크를 알려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육아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경력 전환을 돕는 사람이다. 시장이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무명의 개인이 아니다.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고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하나의 직업이 된다. 나는 삼성의 성장 과정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보았다. 우리가 처음 TV를 만들었을 때 세계는 우리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묵묵히 만들고 개선하고 기록하고 또 새롭게 만들었다. 그렇게 10년, 20년의 시간이 쌓이자 세계가 비로소 삼성의 TV는 다르다고 인정했다. 시장은 한 번도 빠르게 반응한 적이 없다. 하지만 한 번 마음을 열면 오래 기억한다. 개인의 인생도 똑같다. 당신이 오늘 쓴 글 한 줄은 지금 당장은 미약해 보이지만 그 글들이 수백 줄이 되고 수천 줄이 되면 세상은 결국 그 흔적 앞에서 고개를 든다. 확장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다. 이 단계부터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쌓아온 기록은 이제 콘텐츠가 되고 그 콘텐츠는 사람을 모으고 사람이 모이면 수익이 생긴다. 온라인 강의, 전자책, 상담, 강연, 협찬, 강의 요청, 제휴, 돈은 절대 처음부터 앞서가지 않는다. 기록, 신뢰, 확장, 수익. 이 순서를 절대 건너뛸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확장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지 억지로 만들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확장을 시도하면 불안이 생기고 불안은 과장을 만들고 과장은 신뢰를 무너뜨린다. 사람들은 정직한 과정을 더 신뢰한다. 평범한 출발점, 부족했던 시절의 기록, 작게 개선되는 모습들, 솔직한 고백들이 오히려 강력한 브랜드가 된다. 사람은 완벽함을 경계하지만 진정성을 향해 걸어온 흔적에는 마음을 연다. 확장이 시작되면 당신은 비로소 느끼게 된다. 아, 내가 이 길을 걸어온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처음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고 글을 쓰는 것도 어색하지만 어느 순간 작은 제안들이 쌓이고 사람들의 신뢰가 생기면 당신의 세계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린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레벨업이다. 투자보다 빠르고 부동산보다 안정적이며 창업보다 리스크가 적은 방식이다. 단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3년간 하루 이 시간을 나에게 투자할 것. 이제 확장은 한 사람의 직업을 넘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당신이 꾸준히 쌓아온 기록은 결국 당신을 부르고 당신을 끌어올리고 당신을 다른 세계로 옮겨놓는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거대하다. 처음엔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나중엔 모두가 알게 된다. 나라는 작은 회사가 진짜 회사를 만들고 당신은 그 회사를 이끄는 경영자가 된다. 이것이 내가 평생 경영자로 살며 얻은 결론이다.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단 하나다. 자신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시장에 던질 줄 안다. 당신의 확장은 이미 시작됐다. 기록이 있는 곳에 기회가 오고 기회가 있는 곳에 인생이 바뀐다. 지금부터 당신이 선택할 일은 단 하나다. 오늘도 한 줄 더 쓸 것인가? 아니면 남들과 똑같이 멈출 것인가? 당신이 멈추지 않는다면 시장은 반드시 당신을 찾는다. 확장의 단계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는다. 회장님, 그럼 이제 무엇을 팔아야 할까요? 나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다. 무엇을 팔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신뢰하는가, 즉 신뢰의 기반이다.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자산은 공장도, 기술도, 자본도 아니었다. 신뢰였다. 고객의 신뢰, 시장의 신뢰, 파트너의 신뢰. 이 신뢰가 쌓인 뒤에야 제품은 팔리고 사업은 확장되고 매출은 만들어진다. 그런데 개인의 인생에서도 원리는 똑같다. 기록이 쌓이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 수익 모델은 저절로 열린다. 사람들은 자꾸 수익 모델을 먼저 찾으려 한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다. 수익 모델이란 찾는 것이 아니라 증명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부산물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정확한 것을 좋아했다. 경영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개인의 성장도 마찬가지다. 확장의 구조는 이렇게 움직인다. 기록,
인식, 신뢰, 제한, 수익 이 순서를 바꾸려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기록 없이 돈을 먼저 얻으려 하고, 둘째, 신뢰 없이 제한을 먼저 시도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도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신뢰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바로 꾸준함의 시간에서 만들어진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신뢰를 주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았다. 화려한 스펙보다 쌓아 올린 흔적이 더 깊은 무게를 가진다. 기록이 없는 사람은 시장에서 소음으로 들리지만 기록이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 신호가 된다. 신호가 된 순간 시장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보내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수익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누가 먼저 제안을 할까? 당신의 기록을 본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미 당신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겪었고 무엇을 극복하고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인지 이 사전 정보가 쌓여 있을 때 제안은 훨씬 빠르고 훨씬 크게 들어온다. 나는 경영자로서 직원들을 평가할 때도 이 원리를 적용했다.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길까? 말을 잘하는 사람? 아니다. 그럴듯한 포부를 가진 사람? 아니다. 늘 말없이 묵묵하게 기록하고 작은 일이라도 완성도 있게 쌓아가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책상 위에는 늘 정리된 노트와 기록이 있다. 그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그 사람의 일상이기 때문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확장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꾸준한 기록을 쌓을 때 비로소 열리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다. 증명되지 않은 가치는 시장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기록된 가치는 그것이 비록 평범하다 해도 시장에서 하나의 자산이 된다. 이 자산이 모여 당신을 새로운 직업으로 바꾸고 새로운 소득 구조로 바꾸고 결국 인생의 구조 자체를 바꾼다. 확장의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아, 내가 뭘 팔아야 하는가 보다 중요한 건 나는 누구인가를 시장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구나. 정체성이 먼저이고 수익은 그 뒤에 온다. 삼성의 성장은 늘 그러했다. 우리는 먼저 품질을 쌓았고 그 품질이 신뢰를 만들었고 그 신뢰가 세계 시장의 문을 열었다. 개인의 성장도 이 원리에서 단 일시엠도 벗어나지 않는다. 확장은 조용히 찾아온다. 하지만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다. 당신의 기록이 이미 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당신의 확장이 어떻게 새로운 소득 구조를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삶을 바꾸는지 이어서 말해보겠다. 확장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비로소 한 가지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바로 소득의 구조가 바뀐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생의 갈림길이 생긴다. 월급이라는 단일 구조에 기대어 살아가던 사람이 비로소 다중소득 구조, 물티스트림 인컴의 세계로 넘어가는 순간이다.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한 가지 법칙을 배웠다. 소득 구조가 단일하면 삶도 단일해지고 불안도 단일하게 커진다. 반대로 소득 구조가 다중화되면 삶도 안정되고 가능성도 열린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느끼는 피로와 불안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단일해서 생긴다. 한 줄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구조.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확장 단계에 들어서면 이 구조가 바뀐다. 기록으로 쌓인 전문성이 신뢰가 되고 신뢰가 제한이 되고 제한이 수익이 되면서 당신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소득주를 갖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소득은 운이 좋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록이 만든 결과라는 점이다. 삼성도 처음에는 TV 하나, 냉장고 하나로 시작했다. 하지만 꾸준히 기술을 쌓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받고 확장된 뒤에는 전혀 다른 사업군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반도체, 모바일, 금융, 물류, 이것은 새로운 사업을 억지로 찾은 것이 아니라 이미 쌓은 신뢰가 다음 시장을 열어준 것이다. 개인의 인생도 정확히 같다. 처음엔 글 하나에서 시작하지만 그 글이 쌓이면 콘텐츠가 되고 콘텐츠가 쌓이면 전문가로 인식되고 전문가로 인식되면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렇게 수익은 점점 형태를 바꾼다. 이 글 기반 제한, 콘텐츠 기반 수익일, 상담 제한, 강의 제한, 교육 프로그램 책 제한, 협업 제한, 브랜드 제휴의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기록이 한 겹씩 쌓이고 시간이 그 위에 또 한 겹을 쌓으며 시장이 마지막으로 봉인을 찍는 것이다.
나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이 이 구조로 뒤집히는 것을 보았다. 대기업 다니던 직장인이 2년 기록 끝에 강연가가 되고, 집에서 육아만 하던 전업주부가 기록 덕분에 전자책 작가가 되고, 실패만 반복하던 개인 투자자가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며 상담가가 되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기록이 수익을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야 수익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다. 수익은 능력보다 증명에서 나온다. 증명은 기록에서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 확장이 시작되면 수익은 단순히 추가 소득이 아니다. 당신 인생의 지렛대가 된다. 월급은 시간에 종속된다. 하지만 확장에서 나오는 수익은 시간과 무관하게 움직인다. 당신이 자고 있을 때도, 휴식을 취할 때도, 여행을 떠날 때도 당신의 기록은 인터넷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눈에 들어가고, 그 순간 당신의 수익 구조는 조용히 움직인다. 나는 이것을 조용한 자산이라고 부른다. 말없이 쌓이고, 말없이 일하고, 말없이 소득을 만들어준다. 이 조용한 자산들이 하나둘 쌓일 때 사람의 인생은 비로소 안정된다. 그때 사람들은 깨닫는다. 아, 나도 이제 구조가 생겼구나. 소득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다. 구조의 대가다. 좋은 구조는 사람을 살리고, 나쁜 구조는 사람을 오래도록 가난하게 만든다. 확장은 단순히 돈을 벌게 해주는 단계가 아니다. 당신의 인생을 노동형에서 구조형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이 구조가 어떻게 미래 10년을 바꾸는지, 그리고 왜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큰 기회를 잃게 되는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다. 소득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에 도달한다. 그럼 이제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바로 이 단계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선택권을 갖게 되는 구간이다. 나는 이것을 미래 통제권, 퓨처 컨트롤 포인트라고 부른다.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미래를 선택하지 못한다. 회사 일정에 맞춰 살아야 하고, 남이 정한 평가 기준 아래에서 돈을 벌어야 하고, 남이 정한 시간표대로 하루를 소비해야 한다. 이 구조 안에서 사람은 늘 불안하고, 때로는 자신감마저 잃어버린다. 그러나 기록과 확장을 통해 두 번째 소득 구조가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사람은 그제야 비로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이 작은 변화가 인생 전체를 흔든다. 왜냐하면 사람의 자신감은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생겼다는 감각에서 오기 때문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런 말을 해왔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선택의 개수다. 가난한 사람은 1개의 선택만 갖고 있고, 부자는 10개의 선택을 갖고 있다. 선택의 개수는 곧 자유의 크기다. 두 번째 소득줄, 세 번째 소득줄이 생기면 당신의 자유도 그만큼 커진다. 월급으로만 살던 사람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된다. 왜냐하면 월급은 당신을 평가하는 구조의 산물이지만, 새로운 소득은 당신이 쌓아온 기록과 신뢰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남이 정한 돈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 직접 만든 돈이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람의 자존감에는 전혀 다른 영향을 준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처음으로 나도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감각을 얻는다. 이 감각이 생기면 사람은 완전히 달라진다. 눈빛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선택이 달라지고, 인간관계가 달라진다. 더 이상 두려움에 기반해 행동하지 않는다. 이제는 가능성에 기반해 행동한다. 나는 삼성의 인재들에게도 늘 강조했다. 너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기술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가능성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나 가능성은 쌓아 올린 기록 위에서만 만들어진다. 확장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은 어느 순간 기회가 오는 속도를 체감한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오던 제안이 한 달에 두 번, 한 주에 한 번, 어느 순간 하루에 한 번씩 오기 시작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놀란다. 왜 갑자기 이렇게 기회가 몰릴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당신이 기록으로 만든 가치의 신호가 시장에 퍼졌기 때문이다. 시장은 신호에 반응한다. 그리고 좋은 신호에는 더 많은 신호가 몰린다. 이것이 기회의 법칙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착각을 한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특별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확장하는 것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 꾸준한 기록을 남길 때 확장은 반드시 온다. 특별함이 시장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과 꾸준함이 시장을 움직인다. 나는 수만 명의 사례를 보면서 한 가지 결론을 얻었다. 성공은 운도 재능도 아니다. 구조다. 틀린 구조에 아무리 많은 노력을 넣어도 결과는 비슷하다. 그러나 맞는 구조에 작은 노력을 넣으면
결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진다. 이제 당신은 그 구조의 문 앞에 서 있다. 기록, 신뢰, 확장, 소득, 선택권이 구조가 온전히 돌아가기 시작하면 사람의 인생은 1년, 2년 만에 완전히 다른 궤도로 올라간다. 여기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더 크게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다음 단계다. 선택권이 생기고 나면 사람의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진다. 이전에는 지금의 나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를 버텼다면 이제는 미래의 나를 키우기 위해 하루를 설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구조를 더 큰 구조로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가 등장한다. 나는 이것을 전문성의 정교화, 프로페셔널 디피느라고 부른다. 확장 단계에서 얻는 소득은 말 그대로 구조의 시작일 뿐 진짜 도약은 전문성이 깊어질 때 일어난다. 전문성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나만의 관점, 나만의 방법론, 나만의 해석 체계를 갖추는 작업이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나는 아직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두려움을 느끼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전문가는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정의하는 순간 탄생한다. 평범한 사람도 1, 2년 동안 기록한 경험을 정리하면 온전한 방법론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다이어트를 극복했는지, 어떻게 육아 스트레스를 관리했는지, 어떻게 직장 내 인간관계를 해결했는지, 어떻게 재테크의 기초를 잡았는지, 이 작은 경험들이 반복되고 정의될 때 비로소 개인의 인생은 나만의 공법을 갖게 된다. 삼성도 마찬가지였다. 남이 만든 기술을 따라가는데 머물렀다면 오늘의 삼성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다. 정교하게 정의된 나만의 기술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개인의 전문성도 이와 다르지 않다. 기록은 시장을 설득하지만 전문성은 시장을 움직인다. 기록은 기회를 부르고 전문성은 기회를 붙잡는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당신에게 단순한 호기심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만이 가진 관점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오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당신의 소득은 시간을 팔아서 얻는 돈이 아니라 지식과 관점을 팔아서 얻는 구조로 바뀐다. 이것이 인생의 본격적인 전환점이다. 전문성의 정교화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일이 발생한다. 첫째, 경쟁자가 사라진다. 전문성은 비교 불가능한 영역이다.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당신만의 방식, 언어, 경험 기반의 해석은 따라할 수 없다. 둘째, 가격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남이 정한 시급, 남이 정한 월급, 남이 정한 시장 가격이 아니라 당신이 쌓아온 신뢰, 경험, 방법론이 가격을 만든다. 이것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다. 사람들은 여기서 또 이렇게 묻는다. 회장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어떻게 전문성을 더 키울 수 있을까요? 나는 명확하게 답한다. 기록을 다시 읽어라. 거기에 당신의 전문성이 있다. 수백 개의 글, 메모, 일지, 실패한 날의 기록, 성공한 날의 기록,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방법론을 완성하는 원재료다. 그 원재료들을 하나로 묶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경험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된다. 이 지점부터 인생은 더 높은 궤도로 진입한다. 기록은 당신에게 신뢰를 줬고, 신뢰는 확장을 불렀고, 확장은 소득을 만들었고, 소득은 선택권을 줬다. 이제 전문성은 당신에게 영향력을 준다. 영향력이 생긴 사람은 단순히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다. 남의 시간을 줄여주고, 남의 시행착오를 덜어주고, 남의 불안을 해결해주는 사람이다. 이 영향력은 브랜드보다 강하고 광고보다 오래가며 돈보다 깊은 가치를 가진다. 나는 평생 많은 리더를 보았다. 성공하는 리더와 실패하는 리더의 차이는 단순했다. 성공한 리더는 자신의 경험을 정의하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사람이었다. 실패한 리더는 자신의 경험을 묻어두고 남들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었다. 더 늦기 전에 선택해야 한다. 당신의 경험은 묻힐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움직일 것인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다. 전문성이 정교해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영역 확장, 도메인 엑스판션이라는 다음 문으로 향한다. 이 단계에서 인생은 또 한 번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 전문성이 정교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영역 확장, 도메인 엑스펜션으로 이어진다. 이 단계는 단순히 소득이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인생의 영향력이 넓어지는 단계다. 다시 말해,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시점이다. 나는 평생 기업을 이끌며 배웠다.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은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하나의 분야에서 깊이를 확보하면 그 깊이는 결국 주변의 새로운 분야를 끌어당긴다. 삼성이 가전에서 시작해 반도체로, 반도체에서 모바일로, 모바일에서 금융으로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핵심 역량을 갖춘 사람과 조직은 자연스럽게 다른 영역을 여는 문을 발견한다. 개인의 삶에서도 이 현상은 똑같이 나타난다. 확장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초대를 받게 된다. 육아 경험을 기록하던 사람이 부모 교육 전문가가 되고, 직장 내 괴롭힘을 극복한 경험을 기록하던 사람이 조직문화 강연가가 되고, 재테크 공부를 기록하던 사람이 상담가와 작가로 성장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혀 새로운 분야가 아니라 기존의 나에서 자연스럽게 뻗어나온 확장이라는 점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영역에 뛰어들기 위해 대단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기록이 쌓인 사람은 이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기록은 당신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꾸준히 한 길을 걸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는지를 보여준다. 시장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제 시장은 당신에게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새로운 파트너를 소개할 것이고, 새로운 제휴를 제안할 것이고, 새로운 무대에 서도록 밀어줄 것이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기회는 예측할 수 없는 속도로 늘어난다. 하루에 한 번 오던 기회가 하루에 2번, 3번씩 쌓인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때 묻는다. 회장님, 저는 왜 갑자기 이렇게 기회가 몰릴까요? 나는 이렇게 말한다. 기회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모인다. 기록이 준비였고 전문성이 증명이었으며 이제는 시장이 그 증명된 사람에게 보상하는 단계일 뿐이다. 영역 확장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다. 이것은 운명의 재편성이다. 더 이상 과거의 연봉, 과거의 직급, 과거의 경력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를 가진 사람이 된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한 사람의 삶이 산업이 된다. 육아 경험이 하나의 산업이 되고, 재테크 공부가 하나의 산업이 되고, 직장 생활의 상처가 하나의 산업이 된다. 당신의 고통과 실패까지도 가치가 된다. 과거에는 짐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사람을 도울 도구가 된다. 이 단계에서 정말 놀라운 것이 있다. 당신이 하지 않았던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당신이 쓰지 않은 글이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당신이 강의하지 않아도 강의 요청이 들어오고, 당신이 연락하지 않아도 협업 제안이 들어온다. 당신이 움직이기 전에 세상이 먼저 움직인다. 인생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은 내가 뛰는 순간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달려오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의 기록이 축적돼 하나의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이다. 영역 확장은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확장은 속도를 붙는다. 시장은 한번 열린 문을 다시 닫지 않는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영역 확장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공, 그리고 결국 평생 소득 구조로 이어지는지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겠다.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이 확장이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혹시 멈추지 않을까요? 나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다. 확장은 시작보다 유지가 더 어렵다. 그러나 기록으로 시작된 확장은 오래간다. 왜냐하면 기록은 사람의 의지로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의 확장은 시장의 신뢰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신뢰는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흥망성쇠를 보았다. 빠르게 떴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기업은 예외 없이 공통점이 있었다. 내실이 없었다. 겉모양은 화려했지만 본질이 약했고 기록이 없었고 시장의 신뢰를 쌓을 시간도 없었다. 그러나 내실이 단단한 기업은 멈추는 법이 없었다. 한번 구조가 만들어지면 구조 자체가 계속 회전했다. 기술은 기술을 낳고 신뢰는 신뢰를 낳고 고객은 더 많은 고객을 불러왔다. 사람들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다. 기록으로 쌓은 전문성은 작은 성취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전문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영역으로 번져나간다. 지속 가능성의 핵심은 단 하나다. 나라는 시스템이 스스로 돌아가기 시작했는가? 이것이 갖춰지면 인생은 안정된다.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잠시 쉬어도, 여행을 떠나도
당신이 이전에 남겨놓은 기록과 구조는 계속 수익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평생 소득 구조의 시작이다. 나는 이것을 자율순환 구조, 셀프 플로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이 구조는 4단계로 이루어진다. 기록이 콘텐츠를 만든다. 콘텐츠가 신뢰를 만든다. 신뢰가 시장을 불러온다. 시장이 수익을 만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익이 다시 당신의 기록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순환이다. 순환이 시작된 사람은 멈추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노력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삶은 운이 아니라 구조의 산물이다. 이 구조는 운이 필요 없다. 기록과 꾸준함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재능이 아니라 구조다. 가난한 사람은 한 줄의 소득에 묶여 있으며 부자는 여러 줄의 소득이 서로 연결된 구조 위에서 움직인다. 이 차이는 작은 것 같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확장이 지속되면 사람은 더 이상 노동의 가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가격으로 살게 된다. 당신이 가진 관점, 정의된 경험, 정교해진 전문성은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가치를 가진다. 이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마지막 단계로 들어간다. 바로 영향력의 확대와 운명적 전환점이다. 이 단계에서는 당신의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힘이 생긴다. 나는 다음 단계에서 이 영향력이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구조를 완성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지 계속 이어서 말하고자 한다. 확장이 지속되고 구조가 자율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사람은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지점에 도달한다. 그것은 바로 영향력의 단계다. 이 단계는 단순히 돈을 벌고 명함을 바꾸고 직업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다. 이 단계에 들어선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인생만 사는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 나는 평생 기업을 이끌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진짜 성공한 사람과 그냥 돈을 번 사람의 차이는 매우 분명했다. 돈을 번 사람은 자신의 삶만 바꾼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남의 삶까지 바꾼다. 이 차이가 바로 영향력이다. 영향력이 생긴 사람에게는 3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첫째, 사람이 모인다. 기록을 보며 용기를 얻은 사람, 당신의 관점에 반응한 사람, 당신의 경험을 통해 위로받은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모이기 시작한다. 이 모임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그동안 당신이 쌓아온 신뢰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것이다. 둘째, 요청이 많아진다.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도와달라, 배우고 싶다, 함께하자는 요청들이 밀려온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요청이 많아지는 것은 당신의 인생이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는 증거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셋째, 당신의 말이 기준이 된다. 과거에는 당신이 남의 기준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다. 이것은 단순한 존경이 아니다. 당신의 기록, 경험, 전문성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힘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영향력의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말한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의미다. 사람은 돈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의미로 움직이고, 의미로 성장하고, 의미로 세상을 바꾼다. 삼성의 초기 시절, 나는 사업을 하면서 늘 물었다. 우리 회사가 세상에 어떤 의미를 남길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한순간부터 삼성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꾸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개인의 삶도 똑같다. 당신 역시 기록과 전문성, 영향력의 단계를 거치면 단순히 돈을 벌고 시간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된다. 이 힘은 평생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힘은 운도, 집안도, 스펙도 아닌 당신이 쌓아온 진짜 과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영향력이 생긴 사람은 2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스스로 만든 구조 위에서 평생 안정적인 삶을 사는 길, 자신만의 철학과 체계를 확장해 더 큰 무대로 나아가는 길, 어떤 길을 택하든 중요한 것은 단 하나다. 당신은 이제 남의 기준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며 세상이 당신의 기준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는다. 내가 평범했던 시절이 오히려 가장 큰 자산이었다. 결핍에서 출발한 경험, 실패했던 기억, 낮은 곳에서 쌓은 기록들이 지금의 영향력을 만들어준 원천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제 마지막 문이 남았다.
영향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만들 것인가. 이 단계는 단순히 성공을 넘어 인생의 유산 레가시를 결정하는 단계다. 영향력의 단계까지 도달한 사람은 이제 마지막 문 앞에 서게 된다. 그 문은 단순히 성공의 문도 아니고 돈의 문도 아니다. 그 문은 바로 유산 레가시의 문, 즉 인생이 세상에 남기는 흔적의 단계다. 사람들은 흔히 유산이라고 하면 재산, 명성, 업적을 떠올린다. 그러나 나는 평생 기업을 이끌며 깨달았다. 진짜 유산은 물질도 명함도 아니다. 사람의 삶을 바꾼 사고방식이다. 사고방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돈은 세대가 바뀌면 흩어진다. 건물은 시대가 지나면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나 사고방식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 또 다른 인생을 움직이고 그 인생은 또 다른 세상을 만든다.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가치의 전달자가 된다. 당신이 쌓은 기록과 전문성, 영향력이 이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바꾸는 파급력의 구조가 만들어진다. 나는 이것을 가치의 대물림, value transmission이라 부른다. 이 시점에 도달한 사람은 더 이상 혼자 성장하지 않는다. 그의 존재 자체가 시장의 자산이 되고 그의 경험 자체가 후대의 길잡이가 되며 그의 관점 자체가 세상이 닮고 싶어하는 기준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한 가지 변화가 더 일어난다. 바로 속도보다 방향을 중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공을 위해 움직이던 시절에는 속도가 중요했다. 그러나 영향력의 단계에 들어서면 방향이 더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는 방향을 누군가가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책 한 권, 강의 한 번, 짧은 조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10년을 단축시키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실패 대신 가능성을 보여주며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된다. 이것이 유산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회장님, 저는 아직 그런 자리에 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유산은 성공한 후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순간부터 만들어지고 있었다. 당신이 가장 힘들었던 날, 적어두었던 한 줄의 기록, 당신이 실수했을 때 적어두었던 하나의 깨달음, 당신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남긴 수많은 조각들이 이미 당신의 유산을 만들어 왔다. 사람들은 완성된 영웅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하지만 평범했던 사람이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보며 인생을 바꾼다. 당신의 유산은 바로 그 성장의 증거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선물은 자기 확신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확신이 생기면 인생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돈을 잃어도, 일이 바뀌어도, 환경이 흔들려도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기록, 신뢰, 확장, 영향력, 유산의 구조를 이미 직접 만들어낸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한번 완성되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의 이름과 기록은 계속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당신의 관점은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당신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 이 마지막 단계가 바로 평생 흔들리지 않는 삶의 형태, 즉 내가 평생 강조해온 사람이 자산이 되는 삶이다. 원하신다면 유산의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마침내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은 성공 이후의 공허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공을 넘어선 책임감에서 나온다.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한 가지 사실을 확신했다. 사람은 어느 지점에 오르면 성공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게 된다. 의미는 단순한 만족감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가치가 세상에서 어떤 길을 만들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깊은 만족이다. 그리고 이 의미를 추구하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입한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변화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확장과 영향력을 통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성공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 바뀐다.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 되고 난 뒤 나는 더 이상 매출이나 순위보다 기술을 통해 세상을 얼마나 바꾸고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었다. 개인의 삶도 반드시 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둘째, 사람에 대한 책임이 깊어진다. 기록을 보는 사람들,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 당신의 변화를 보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당신은 더 이상 대충 살 수가 없다. 사람의 시선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변한다.
이 책임감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당신의 기준을 더 높게 만든다. 셋째, 인생의 속도가 안정된다. 확장의 단계에서 기회가 폭발적으로 몰려왔다면 이제는 그 기회를 골라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불안과 조급함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다. 당신이 더 이상 기회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철학, 셀프, 필로소피를 정립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기록, 경험, 전문성, 영향력, 유산을 모두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것이다. 삼성의 철학은 기술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모든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마음이 삼성을 오늘의 삼성으로 만들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다. 삶을 관통하는 철학이 생기면 어떤 선택을 하든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의 모든 결정은 철학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정렬되고 혼란이 사라지고 인생의 속도와 방향이 조화를 이룬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이 단계는 기적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입니다. 기록은 당신을 시장에 드러냈고, 신뢰는 당신을 선택하게 만들었고, 확장은 소득 구조를 만들었고, 전문성은 당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었고, 영향력은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고, 유산은 당신의 삶을 의미로 확장시켰다. 이 모든 과정은 운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인생의 구조다. 누군가는 평생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하는 단계지만 당신은 기록과 꾸준함을 통해 스스로 이 문을 열었다. 이제 남은 마지막 단계는 하나다. 당신의 구조를 평생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으로 완성하는 것.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음 10년을 가장 강력한 전성기로 만들 수 있는지 다음 파트에서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다. 이제 당신은 인생의 가장 높은 지점에 서 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공은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상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상까지는 운과 노력으로 갈 수 있어도 정상에서 버티는 것은 철학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나는 삼성의 역사를 돌아볼 때마다 한 가지를 깨달았다.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의 차이는 결국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는가에 달려 있었다. 인재가 뛰어난 것, 기술이 훌륭한 것,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이다. 그러나 시스템은 영속적이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지금 기록, 신뢰, 확장, 영향력, 유산의 구조를 완성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이 구조가 평생 당신을 지키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 repeatable process를 만드는 것이다. 이 프로세스는 당신의 삶을 자동으로 발전시키고 위기가 와도 다시 일어나는 기반이 된다.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기록의 유지. 당신의 성장은 기록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이끌었다. 기록은 멈추는 순간 힘을 잃는다. 그러나 꾸준히 이어지는 기록은 생각을 정리하고 관점을 다듬고 시장을 계속해서 자극한다. 기록은 당신이 멈춰도 당신 대신 움직이는 최대의 자산이다. 둘째, 관계의 관리. 영향력이 생겨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관계는 무게를 가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다.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과 가치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건강한 관계망을 유지해야 한다. 이 관계망은 다음 기회를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자본이 된다. 셋째, 철학의 강화. 사람들은 성공하면 종종 흔들린다. 성공을 유지하기보다는 더 빠른 성공을 잡기 위해 자신을 잃는다. 그러나 철학이 확실한 사람은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삼성이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기술은 시대마다 바뀌지만 철학은 시대를 이끌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가 완성되면 당신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위기가 와도, 환경이 달라져도, 사람들이 떠나도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운이나 재능이 아니라 구조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하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 더 이상 남을 경쟁자로 보지 않는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는다. 그들은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선택하며 자기 철학으로 세상을 영향력 있게 만들어간다. 이제 마지막 두 단계만 남았다. 바로 구조의 확정 스트럭처, 컨solidation.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전략적 전환 파이널, 스트라티직 시프트이다. 이 두 단계는 당신의 다음 10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구조가 완성된 사람에게 남은 일은 단 하나다. 바로 그 구조를 확정 컨설리데이트하는 일이다. 확정이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10년, 2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영구적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실수를 한다. 구조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어떤 구조든 정리와 확장 가능성의 점검이 필요하다. 기업에서 제품을 매년 개선하고 조직을 재편하고 전략을 재정비하듯이 개인의 구조 역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확정 단계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불필요한 활동을 버리는 것. 성공을 향해 달려오던 시기에는 모든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구조가 완성된 지금은 기회가 너무 많아져 오히려 방향을 흐릴 수 있다. 확정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당신의 가치와 철학에 맞지 않는 활동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것이다. 내가 경영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하는 것이었다. 사람의 역량은 제한적이지만 집중의 힘은 모든 것을 바꾼다. 둘째,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것. 당신의 구조를 만든 가장 큰 힘은 기록 전문성 영향력의 흐름이었다. 이 중에서 당신을 가장 빠르게 성장시킨 요소가 무엇인가? 그 요소를 앞으로 10년간 더 깊게 가져가야 한다. 당신의 가장 큰 무기는 가장 평범했던 시절에서 시작된 경험의 정의다. 이 무기를 잃지 않는 것이 지속적 성공의 중심축이다. 셋째, 구조를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 시스템이란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가는 구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당신의 기록이 꾸준히 소비되는 플랫폼, 당신의 노하우가 자동으로 확산되는 구조, 당신의 관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흐름이 모든 것이 시스템이다. 삼성이 해마다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사람에 의존한 조직이 아니라 시스템에 기반한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개인의 삶에서도 원리는 같다. 당신이 아프거나 쉬거나 멈추더라도 당신의 구조가 계속 움직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이 확정 단계의 진짜 목적이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당신의 삶은 더 이상 계획된 성공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성공이 된다.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 계산 가능한 흐름이 된다. 이 지점부터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안정성의 궤도에 진입한다. 마지막으로 남은 단계는 단 하나다. 당신의 구조를 최종적으로 어디로 이끌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생의 전략적 전환점이다. 사람마다 목적은 다르다. 어떤 사람은 더 큰 영향력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삶을 원하며,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를 돕고 싶어 한다. 이 선택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형태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 그리고 죽은 뒤까지도 당신의 이름이 어떤 의미로 남을지를 결정한다. 인생의 구조가 완성되고 그 구조가 흔들림 없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사람은 최종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이제 나는 이 구조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이 질문이야말로 삶의 마지막 전환점이며 앞으로의 10년과 20년, 그리고 세상이 당신을 기억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다. 나는 평생 경영을 하며 깨달았다. 사람의 삶은 결국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평생 생계를 유지하는 삶, 또 다른 하나는 평생 의미를 남기는 삶이다. 그리고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재능이나 운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마지막에 선택했는가였다. 이 마지막 단계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 삶의 목적 버릇을 확정하는 순간이다. 당신은 이미 기록을 통해 자신을 세상에 드러냈고, 신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으며, 확장을 통해 다양한 기회를 만들었고, 전문성을 통해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고, 영향력과 유산을 통해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다. 이제 남은 일은 단 하나, 나는 어떤 삶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이다.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안정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구조를 유지하며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더 큰 성공이 아니라 더 깊은 평온을 원한다. 이들은 자신만의 페이스로 일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한 영향력을 남기고 삶의 균형을 우선한다. 이 길은 평범하지만 매우 가치 있는 선택이다. 나는 나답게 살겠다. 이 한 문장이 삶의 방향이 된다. 둘째, 확장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들은 자신의 구조를 더 큰 무대로 이끌고 싶어 한다.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더 넓은 시장을 움직이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어 한다. 이 길을 걸으면 당신의 이름은 단순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이념, 하나의 기준, 하나의 시대적 역할이 된다. 나는 생전에 이 길을 선택했다. 삼성이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기둥이 되기를 원했고 기술이 사람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기를 바랐다. 이 길은 어렵고 책임이 크지만 그만큼 남기는 흔적도 깊고 길다. 셋째, 전달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구조와 철학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싶어 한다. 교육, 멘토링, 책, 콘텐츠, 시스템 등 어떤 방식이든 자신의 사고방식을 전하고자 하는 길이다. 이 길은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길이다. 이 길을 택한 사람은 죽은 뒤에도 기억된다. 왜냐하면 그가 남긴 사고방식과 철학이 다음 세대의 삶을 계속 바꾸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중 무엇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 확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위기가 와도 상황이 변해도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미 인생의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구조는 결코 불안정한 것이 아니다. 기록과 경험과 신뢰와 철학 위에 세워진 구조는 평생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된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성공은 구조이며 구조는 결국 뜻으로 이어진다. 당신이 지금부터 선택하는 그 뜻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것이고 당신이 이룬 모든 성취를 하나의 흐름으로 완성시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부자가 영향력이 되고 영향력이 결국 하나의 철학이 되어 유산으로 남는 길이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그 길의 마지막 문 앞에 서 있다. 당신이 선택하는 방향이 앞으로의 당신의 이름을 만들 것이다.